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에 우려하고 있던 대형 사건이 터질 것 같다는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삼성이 1년에 3억대의 핸드폰을 만든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약 20%에 해당되는 6천만 대를 중국으로 ODM 방식으로 위탁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ODM 방식의 생산이라는 것은 이 주문자가 가격만 정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 핸드폰을 만들어라 또는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만들어라 이렇게 가격만 정해주면은 생산자가 50만원, 100만원에 맞춰가지고 그 휴대폰을 개발을 하고 설계 그리고 부품까지를 다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. 말하자면은 완전히 중국산 휴대폰에다가 삼성의 메이커만 따라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. 자, 이 ODM 방식이라는 것은 OEM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. OEM 방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문자 생산 방식입니다. 이 주문자가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이 부품도 다 선택을 해가지고 생산자에게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. 그런데 ODM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자가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하고 부품까지 다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? 이 세계 소비자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잘 모르겠습니까? 그런데 이 중국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세계적 기술 수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반대로 중국의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죠. 중국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된다면은 이 중국하고 삼성이 이 같은 레벨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이 삼성을 죽이는 것이고 중국을 키워주는 것이죠. 자, 이러한 것들은 이 돈 문제들을 뛰어넘는 그런 문제들인 것입니다. 자, 이 삼성의 경쟁사인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이 직접 설계도 하고 애플이 선택한 부품들을 갖다가 대만에 있는 생산 공장인 폭스콘에다가 바로 넘겨준다고 합니다. 자, 현재도 지금 이 삼성이 애플하고 사이에서는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앞으로 이 애플하고 삼성이 경쟁이 되겠습니까? 이건 한마디로 삼성 죽이기죠. 그렇다면은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삼성의 경쟁진들이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. 이 첨단 기술의 시대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애플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? 그것뿐만이 아니죠. 이 삼성의 부품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다 주는 것이죠.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이런 선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정준영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? 삼성이 몇 가지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상태에 있습니다. 집행유예 상태에서는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. 따라서 삼성이 이 몇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겠다고 공갈 협박한 것이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려하던 기사가 오늘 나온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터진 것이냐면은 이 삼성의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는 이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협성회가 있다고 합니다. 그 협성회에서 최근에 이 비상대책팀을 꾸렸는데 삼성의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. 자, 어떤 대기업이 자기들의 이 협력업체들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허물어뜨려 버리겠습니까? 그것도 이 세계 1등 제조 경쟁력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삼성의 역사에 있어 가지고는 이러한 전례라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협성회가 최근에 이 비상대책팀을 꾸렸습니다. 그 말은 최근에 이 중국으로 휴대폰 6천만 대를 ODM 방식으로 외주를 줬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있었지요. 자, 여기서 이 정준영 판사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. 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집행유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. 그런데 삼성이 몇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은 누구도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. 그렇다면은 이 삼성이 몇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공갈 협박을 때렸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서 정준영이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심리 중에도 총수가 할 일은 계속 하라고 얘기했지요.
그 말은 이 휴대폰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것은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지요.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이 20번을 넘었습니다. 자, 이 압수수색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? 그 사무실에 있는 뭐 컴퓨터라든지 장부 같은 거 싹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? 일 못하는 것이죠. 그런데 과연 그 압수 과정에서 이 반도체 비밀들은 빼돌려지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얼마 전에 보면은 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 환경을 문제 삼으면서 이 삼성전자에 있어가지고 공정별로 그 사용하는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그 종류라든지 사용량 같은 거, 그리고 생산 라인 배치도, 그리고 생산 공정 흐름도 같은 것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자, 그 말은 이거 이 제조기술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 제3자한테 공개하라는 것은 이거 국가가 나서가지고 반도체 기술을 탈취하겠다는 겁니까? 뭡니까, 이거?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화공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라고 했지요. 자, 이쯤 되면은 이거 뭐 대한민국의 원수가 진 겁니까?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지요. 우리 이 원전 기술력이 세계 1위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이 원전 붐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이 원전 시장이 물반 고기반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. 이 원전 한 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 단위가 몇 조씩 되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예정되어 있는 물량들이 300 몇십 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정말 이 우리가 거의 다 땡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인데 그냥 눈만 뜨고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 원전을 파괴하고 있고 우리 대표 기업인 삼성을 죽이고 중국을 밀어주고 있습니다.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역적 세력들 반드시 광화문 광장에서 처단하는 그런 날이 꼭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